에피소드 3에서 말했던 친구의 고별식에 다녀와서 그 후기와 일본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친구의 고별식이 있었기에 그 전날인 금요일 저녁 늦게 일을 나가서 아침까지 일을 하고 바로 갈 예정으로 밤샘 영업을 했다. 아침 8시 반 무렵에 손님을 마지막으로 전에 다녔던 회사로 향했다. 마지막 손님이 내린 곳은 세타가야구였는데 애석하게도 회사에서는 아주 먼 반대 방향이었지만 거기서부터 회사까지는 약 1시간 20분 예상으로 시간 여유는 있었다. 토요일 아침이라 도심으로 가는 길은 시부야까지 막혀서 그 구간은 수도 고속도로를 탔다. 가스미카세키에서 내려 회사로 향했다. 고별식에 참가하는 옛 동료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서였다. 집에서 가까운 곳이지만 참 오랜만에 들리는 회사다. 오랜만에 만나는 몇 명의 동료들과 인사도 나누었고 참석하는 동료들을 태우고 고별식장으로 향했다. 고별식장에서도 오랜만에 오비들도 만나고 잠깐 담소를 나누었다. 역시 회사의 총반장을 10년 넘게 해서인지 사장도 왔고 임원들까지 와 있었다. 명부의 주소와 이름을 써 부의금과 함께 냈다. 고별식이 시작되고 먼저 스님이 연부를 외우는 의식을 했고 불교 의식이 끝난 뒤 모두가 차례로 분향을 하고 가족에게 인사도 했다. 아들 하나의 딸 둘 그리고 7명의 손자 손녀 그리고 형제 친지들이 모여 있었다. 귀여운 손주들의 재롱을 더 봐야 할 나이인데 짧은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하다. 마지막에 장남이 참석해준 모두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고별식은 끝났다. 영정사진은 살짝 웃는 모습으로 평소의 모습을 떠올리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식장 문 앞에 놓인 사진은 환갑돼 온 가족이 모여 찍은 단란한 사진이었다. 평소에 약간은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었는데 활짝 웃는 행복한 모습을 봐서 좋았다. 이렇게 고별식은 끝나고 답례품을 받고 내려와 335 뿔뿔이 헤어졌다. 회사로 돌아와 남은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났으니 간단히 한잔하며 고인을 기리기로 약속했다. 나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집으로 가서 우선 고양이 집사로서 늦은 식사를 준비해주고 옷을 갈아입고서 자전거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노동조합 집행부원을 중심으로 12명 정도 모여 있었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친구와의 추억 어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다. 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마도 열사병의 확률이 높단다. 요즘 날씨가 36도를 넘어가고 있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웠다.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다면 더 억울할 것 같다. 더위를 이기지 못할 만큼 몸이 약해져 있었던 걸까? 그의 집은 남양집이라 햇볕이 잘 든다고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떠나던 그날도 엄청 더웠을 테니까 말이다. 술이라도 취해서 깜빡하고 에어컨을 안 틀었던 거라면 병사가 아닌 실수로 인한 사고사라서 더 억울할 죽음이다. 홧김에 술은 더 잘 들어갔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모이라고 한 후배들이라 술값은 내가 계산했다. 예상보다 좀 과하게 많이 나왔지만 오랜만에 허세 좀 부렸다. 언제 또 그래 보겠는가? 또 열심히 벌면 되는 거지. 그렇게 친구의 고별식과 뒤풀이는 끝이 났다. 오랜만에 24시간 이상 깨어있으면서 술까지 많이 마셨던 탓에 다음날 오후까지 정신을 못 차리다 일어났다. 나도 왕년의 내가 아니었다. 많이 늙었음을 새삼 깨달게 된다. 쓰린 속을 한국의 레토르트 육개장으로 달래봤다. 한국의 장례식장에서도 육개장이 나오던데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데 하면서도 나보다 먼저 떠난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좀 더 자주 만나서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든다. 이렇듯 인생은 후회의 연속인지도 모르겠다. 항상 장례식을 다녀오면 남은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이상으로 친구의 고별식 후기를 마친다. 이제 일본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장례는 불교식으로 많이 치루어지는데 돌아가신 시신의 안치, 그리고 찌야, 장례와 고별식, 마지막에 화장의 순서로 치루어지며
보통 3일에서 5일까지 합니다. 장례의 종류로는 조문객을 맞이하여 모든 절차에 따르는 일반장, 가족과 친족만으로 행하는 가족장, 찌야를 생략하고 하루에 끝내는 일일장, 모든 것을 생략하고 화장만 하는 직장 등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 보통 조문용 부의금을 준비하는데 봉투는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하나의 봉투 안에 여러 의식에 다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 고레이젠, 고부츠젠 그리고 오코우덴의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먼저 고레이젠은 모든 종교의 장례에 통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의 행사인지 잘 모를 때에는 이것을 쓰면 됩니다. 다음 고부츠제는 불교 행사로 49제와 그 후에 부의를 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코우덴은 불교식 장례의 찌야, 고별식이나 법요에 부의를 낼 때 사용합니다. 일본의 장례식에 갈 때의 복장은 일반적으로 남성은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여성은 검은 원피스를 입습니다. 다만 색깔 있는 옷만 아니라면 수수하고 짙은 톤의 옷이라도 가능합니다. 분양 방법은 안내에 따라 식장에 들어서면 우선 가족에게 가볍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가루향을 조금 집어 눈높이만큼 들어 올렸다가 향rop을 위에 살짝 놓은 다음 합장하여 고인을 기리고 난 후 다시 가족에게 인사하고 돌아 나오면 됩니다. 일반장의 찌야에 갔다면 분향이 끝나고 나면 음식과 술이 있는 곳으로 안내됩니다. 보통 잠깐 앉아 가볍게 마시거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주변과 담소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처음에 부의금을 낼 때 교환권을 받게 되는데 돌아갈 때 답례품과 교환받아 돌아가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일반적인 장례식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핵가족화로 장례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을 알아보니 일반장이 평균 120에서 160만엔, 가족장이 100만엔 전후, 일일장이 87만엔 정도, 직장이 42만엔 정도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일반장은 사회적인 지위로 조문객이 많거나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일반 서민들은 가족장이나 일일장을 선호하며 찾아올 사람도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직장도 많이 합니다. 나도 직장을 친구에게 부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유골은 땅 위에 남기지 말고 태평양 먼 바다에 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먼 바다에 유골을 뿌려주는 장례업체를 알아두고 있습니다. 공술에 공수거라 가져온 것도 없으니 남길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항상 장례식에 다녀오면 그렇게 악착같이 살 것도 없고 욕심도 버리고 오늘 일용할 만큼만 벌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지더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